노란 콩을 잘못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소화불량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두라 불리는 노란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노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6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란 콩의 진짜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란 콩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고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노란 콩의 효능과 최고의 궁합 음식 그리고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노란 콩을 정말 잘 드실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란 콩의 놀라운 효능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요즘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죠?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흰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콩밥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25에서 30%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콩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변비 개선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지시죠. 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콩을 드셔도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시죠? 콩에는 비타민 E와 사포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콩물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콩도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나 무릎이 갑자기 붓고 아프신 적 있으시다면 콩 섭취를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콩을 과하게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투석 치료를 받으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홍차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식사 후에 홍차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콩을 드신 후에 홍차를 마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닌이 콩의 철분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철분 흡수율이 원래 낮은데 홍차까지 마시면 더 심해지죠. 콩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에 홍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돼지고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된장찌개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소화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이고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동물성입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소화하려면 우리 위장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소화 효소도 각각 다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콩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심하면 복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콩과 생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이에요. 생마늘의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콩과 만나면 위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쓰리며 심한 경우 설사까지 할 수 있어요. 마늘은 익혀서 드시거나 콩 요리와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현미입니다. 콩밥 드실 때 흰쌀 대신 현미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B가 콩의 단백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도와줍니다. 또 현미의 식이섬유와 콩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변비 해소는 물론이고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콩과 현미 비율은 1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다시마입니다. 콩국에 다시마를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콩의 단백질과 다시마의 미네랄이 만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간 떨어지신 분들께 좋아요. 또 다시마의 알긴산이 콩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콩을 불릴 때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단호박입니다. 콩밥에 단호박을 함께 넣어 드시면 영양이 정말 완벽해집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콩의 단백질이 만나면 면역력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 단호박의 단맛이 콩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제 콩을 제대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콩을 그냥 씻어서 바로 밥에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콩은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해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불리면 콩 속에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거든요. 또 불리는 동안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도 분해됩니다. 삶을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삶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센 불에 빨리 익히면 겉은 익었는데 속은 덜 익어서 소화가 안 됩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삶을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콩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콩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삶은 콩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번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냉동 콩은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콩을 먹을 때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는 생강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장내가스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콩을 삶을 때 생강 한 조각을 넣거나 콩밥을 드실 때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또 콩을 드신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콩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발효시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식품은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소화 부담도 적고요. 특히 청국장의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하루에 청국장 한 팩 정도 드시면 콩의 영양을 100%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삶은 콩 기준으로 50지에서 100지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30%를 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약속드린 대로 콩을 정말 잘 먹는 특급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콩을 드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콩을 충분히 불린 후 불린 물은 완전히 버리고 새 물로 2~3번 헹군 다음 삶는 겁니다. 콩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이 올리고당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오래 불리고 여러 번 헹구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불리시고요. 중간에 한두 번 물을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삶을 때도 처음 끓어오른 물은 한 번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으세요. 이렇게 2중 삶기를 하면 가스 유발 성분이 80% 이상 제거됩니다. 그리고 콩을 삶을 때 월계수잎 2~3장을 넣으시면 콩 특유의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 장 건강, 뼈 건강, 피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홍차, 돼지고기, 생마늘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현미, 다시마,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꼭 물에 충분히 불려서 삶아 드시고 하루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은 정말 완전 식품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그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건강하세요.